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이제 1월 4일 월요일이 됐네요. 새벽 2시가 조금 넘었고요. 이제 싹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제 에, 샤워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는데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 더 찍게 됐습니다. 요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먼저 일진다이아라는 회사인데, 예전에 제가 취업 준비생들 좀 이렇게 면접 같은 거 도와주고 이럴 때 일진다이아 이쪽에 해외 영업에 취업한 친구도 있었고, 하여튼 몇 명 기억이 나요. 취업 여기 했었던 친구들이. 그래서 좀 강소 기업이고, 어떤 실적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수소차에 대한 호재도 좀 있어서,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수소차 관련해 갖고 조금 먼저 알아둬야 될 거는, 두산 퓨얼셀하고 S 퓨얼셀, 요게 연료 전지 제조사고요. 그다음에 일진 다이아가 수소 탱크를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상업 프론데크가 연료 전지 부품 개발사입니다. 근데 일진 다이아가 수소 탱크가 어떤 수소 탱크냐면, 수소차에 수소 탱크가 3개에 들어간다 그래요. 하나당 한 300만 원씩 되는데, 그런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제일 발전된 게 타입 4 수소 탱크라는데, 이게 세계에서 이렇게 만드는 만드는 회사가 2개밖에 없답니다. 일진 다이아의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하고, 그다음에 토요타하고 이렇게 두 회사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강소 기업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일진 다이아는 원래 2004년도에 그 창업한 회사니까 꽤 됐죠. 14, 24, 20년은 조금 안 됐네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지금 한 7천억 정도 되고, 원래 주력 그 제품은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뭐 절삭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다이아몬드를 활용한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정밀 소재, 그다음에 텅스텐 카 카바이드 제품도 생산 및 판매한다. 이런, 그러니까 이름이 다이아몬드,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니까 일진 다이아겠죠. 근데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그러니까 어, 현재까지 그 캐시카우는 요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인데, 스타를 키운 거죠. 그래서 스타가 이제 점점 앞으로 캐시카우로 무럭무럭 잘 성장하고 있는데, 2012년에 일진 복합 소재라는 회사를 그 M&A를 합니다. 그래서 요 일진 복합 소재가 아까 만드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의 어떤 그 수소 탱크를 만드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정부 신성장 동력 정책하고 맞물려서 또 현대자동차가 지금 모빌리티나 수소차 이런데 그 앞으로 60조를 투자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2020년에 그 넥소에 1만 대가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당 3대씩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 곱하기 3대 곱하기 1만 대 거죠. 근데 1만 대를 지금 2020년에 했는데, 2030년까지 목표가, 현대차 목표가 70만 대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겠죠. 앞으로 매출 늘어나는 게. 그래서 어쨌든 수소차에 앞으로 수혜주고, 근데 이제 좀 생각해 볼 분은 뭐냐면, 일진 다이아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주식이 10년치 상황을 보니까 뭐 아름답죠. 원래 이렇게 계속 큰 폭의 변동이 없다가 한번 조금 반등이 있다가 좀 떨어졌다, 또 한번 이렇게 두 번 반동이 있다가 또 쭉 떨어졌다가 거의 전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또 상승하겠죠. 근데 이제 상승할 때 뭐 진짜 대세 상승처럼 확 또 상승할 건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상승하다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갈 건지, 그거는 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수소 탱크 뭐
그 굉장히 파격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틀림없는데 그 성장 속도는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음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쪽으로는 일단 전기차가 먼저 훨씬 상용화될 것 같고 수소차는 뭐 쪼끔 느리게 갈 것 같고 대신 버스나 트럭 쪽에서는 수소차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형차일 경우에는. 그래서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좀 더 먼저 상용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일진 다이아가 굉장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보유하신 부분은 당연히 보유하시고 그다음에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요것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저는 한 3 년에서 5년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1 년, 1년 끊어서 봐서 어 1년 보고 성장성이 계속 클 것 같으면 계속 가져가는 거고 그래도 좀 지나치게 1년 동안 많이 올랐다 그러면 한번 팔고 그다음에 좀 조정받을 때 다시 한번 좀 기다렸다 또 한번 사서 들어가고 요런 것도 한 방식이긴 할 것 같은데 고건 상황에 따라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분할 매수해서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그만큼 실적도 뒷받침되고 앞으로 성장 모멘텀도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한번 담아 두시거나 아니면은 좀 잘 지켜보실 만한 그런 회사가 아닐까. 일진 다이어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너무 말을 막 숨가쁘게 빨리 했나요? 목이 좀 메이네요. 그다음에 오늘 시사 이슈를 다루면서 좀 영어로 옮겨볼 기사는 뭐냐면 코로나가 만든 신종 알바 체험입니다. 그래서 방역 알바. 그래서 꿀 알바로도 있어서 지원율이 엄청난데 실제 해보면 좀 꿀보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조금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로나가 나온 새로운 그 아르바이트는 원래 그 영어 올바른 영어는 아니고요. 파타임 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방역 알바에 공고 뜨면 방역 알바가 굉장히 인기다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A new part-time job 하고 요거를 수식해 주는 거죠. Created by COVID-19. COVID-19이 만들어낸 new part-time job은 is quarantine job. 방역 알바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발열 체크 알바가 최고 인기다. 그러면 heat check part-time job is the most popul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발열 체크 알바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 여기서 발열 체크 아르바이트는 좀 그래도 이 방역 아르바이트 중에서는 좀 쉬운 걸로 시급도 보통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최저 시급 8,590원보다 훨씬 보통 많고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에서 발열 체크 아르바이트 하는 이모 씨는 꿀알바 중에서도 유명한 꿀알바라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지원했다. 요즘은 카페나 음식점,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파트타임으로만 뽑아서 돈이 안 돼요. 발열 체크처럼 업무 강도가 낮고 돈도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죠. 이 씨는 지난 10월부터 오후 4시까지 평일 오후 4시 평일 오후 4시간씩 체온 측정과 안내 업무를 맡았다. 확진자 접촉 여부 발열 기침 증상을 확인하고 마스크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일이었다. 좀 근데 어려운 점은 확인차 물어보는데도 왜 의심하냐면 화난투로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신 분들이 안 써도 괜찮다면 고집까지 부리면 당황스럽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다 보니 소통이 어려워 크게 말하게 되는데 중간에 마스크를 벗고 물 마시기도 어려워서 침이 계속 마르고 목이 아프다면서 생각만큼은 꿀알바는 아니어서 금방 관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상대하면서 스트레스가 제가 생각해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고집이 세신 분들이 많잖아요. 막
무작정 역정이나 화를 내면 이게 스트레스가 좀 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주광역시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부업으로 평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쿠팡 택배 차량을 소독한다. 요거는 이제 소독하는 알바죠. 택배 차량이 복귀하면 소독제와 알코올, 물티슈로 구석구석 손으로 닦는다. 택배 물류 아르바이트 난이도를 11로 친다면 쿠팡차 소독 아르바이트는 7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좀 낫겠죠. 대충 닦아도 티는 안 나지만 양식껏 구석구석 소독해야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책임감도 느껴지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코로나라 싸운 알바로 몰려가기도 한다. 그러면서 한 명 뽑는데 150명까지 지원한 적도 있다면서 일감이 줄어든 영화 배우, 학원 선생님들도 많이 지원하고 명문대 출신까지 스펙이 화려하답니다. 방역업체 스마트 클린도 아르바이트 공고를 올릴 때마다 100여 명 안팎으로 지원자가 몰린다. 이 업체를 통해 서울 강남의 20층짜리 대형 건물에서 소독 아르바이트를 체험했다. 매달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안내를 듣는 순간 겁이 났다. 괜히 왔나 후회가 될 때쯤 소독제와 걸레가 쥐어졌다. 한 층에 150평 규모 사무실에 크고 작은 방이 15개, 20개씩 있었다. 선반과 손잡이 스위치를 닦기 시작했다. 방이 늘면 닦아야 할 손잡이도 는다. 본부장실, 상무실 왜 이렇게 많은지 소독약을 뿌리는 분사기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잠시도 쉬지 않고 발을 놀려야 했다. 2시간 동안 10층을 닦고 장갑을 벗자 손에 땀이 흥건했다. 코로나 이후 셧다운으로 쉬고 있는 분들도 채용하고 있다. 뭐든지 시켜만 주면 하겠다는 40대 가정이나 주부도 있고요. 취업이 안 돼서 계속 아르바이트 나오는 20대, 학교에 안 가서 짬나는 고등학생도 지원해요. 쉽게 생각하고 왔다가 3시간 만에 나가 떨어진다면서 체력 좋은 남자도 무거운 분사기 들고 20층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다음날 팔이 안 접힌다고 했다.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위험성이라고 했다. 확진자가 나오면 빨리 해달라고 재촉하거든요. 그런 위험에도 바로 닦아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만큼 엄청난 경쟁이 몰리긴 하는데 그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생각만큼 꿀 떨어지는 알바는 아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코비드 19이 만들어낸 어떤 슬픈 자화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네이티브는 쉬운 영어로 말한다.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유리문이 있어서 비밀번호를 눌러야 문이 열리는 경우에 쓰이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buzz me in, buzz me in. 그리고 문법적으로 틀린 것 같지만 구어체에서 많이 쓰입니다. 내 실수야, 내 잘못이 할 때 우리는 it's my fault 이러는데 my bad, my bad 이렇게 쓰는데 it's my fault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나를 세워놨다는 건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났다. 바람 맞았어. 그럴 때 he stood me up. 그래서 그가 나를 바람 맞췄어. 그러거나 수동태로 I got stood up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내 주장이 맞다는 걸 확신하고 너 내기 할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잖아요. 너 걔 안 온다. 너 내기 할래? Wanna bet? Wanna bet? You want to bet? 이거를 그냥 줄여서 wanna bet? Wanna bet? 이러는 거죠. Do you want to bet? 이 표현을 이렇게 줄이는 거죠. Wanna bet? Wanna be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구어체에 쓰일 때는 우리도 말을 길게 안 하고 짧게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짧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냥 wanna bet? Wanna be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2시가 넘어서 3시를 향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만 자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Let's call it a day.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